하이 가이스, 안녕하세요, 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요일 4분 기억하시죠? 수요일 4분 1.5 시즌? 시즌2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가 많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하는 거라 4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시작하기 전에 밑밥을 살짝 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이킹과 트레킹 과연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하이킹이랑 트레킹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도 그냥 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르는 게 나오면 검색을 하실 텐데요. 저도 똑같이 검색을 해봤어요. 몇 개만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4분 카운터는 요거 살펴보고 할게요. 아웃도어 잡지 내용입니다. 중간중간 한번 같이 보시죠. 등산과 트레킹, 하이킹은 같은 말일까? 우리나라에서는 등산과 트레킹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해외에서는 트레킹이라는 단어보다는 하이킹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북한산 100군데까지 오르는 일은 트레킹일까? 하이킹일까? 미국 사람이라면 하이킹, 한국 사람이라면 트레킹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죠? 결론이 뭐지? 다음은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라는데요. 현대의 트레킹이 갖는 여행의 형태적인 의미. 제목부터 거창합니다. 트레킹은 원래 아프리카 지역에서 달구지로 집단 이주하던 것에 유래된 것 그런가요? 우선 백패킹은 원래 말 그대로 백패킹 나오니까 괜히 반갑네요. 등짐을 진다는 의미인데 정상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과는 구별된다. 무슨 얘기지? 국내에서는 트레킹. 요즘 요 백패킹이라는 표기도 자주 보이는데 영어 표현을 발음하는 거니까 자연 속이나 역사가 깃든 유적지를 여행하는 답사기행. 아래 보면 여행 관광 상품 느낌이 팍 오네요. 마지막으로 산림청 포스트 글인데요. 하이킹은 야산이나 언덕을 가볍게 걷는 것, 우리말로 터벅터벅 걸음. 이런 거 제발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영어를 억지로 우리말로 바꾸려는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려나? 등산은 등반과 구별하여 쓸 때는 모험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 등산이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마운티니어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레킹은 알프스나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장시간 걷는 여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을 보시고 감이 오시나요? 하이킹과 트레킹 차이가 뭔지? 저는 1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지만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시계 하이킹과 트레킹의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이킹은 걸음이고 트레킹은 여행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걸로 딱 정리가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이킹과 트레킹을 구분 지을 때 5가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기간, 지형, 숙박, 장비, 난이도 이렇게 5가지로. 먼저 기간. 하이킹은 보통 당일이나 1박 정도의 길을 걷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트레킹은 최소 2일에서부터 그 이상 며칠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걷는다는 건 산과 들과 바다, 산을 오르고 평지를 걷는 모든 것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보통 트레일을 걷는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지형인데요. 하이킹은 일반 등산로, 그러니까 나 있는 길을 걷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트레킹은 그 길을 포함해서 길이 나 있지 않은 곳까지도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안전한 길로 다니는 게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숙박입니다. 하이킹은 길어봤자 1박 숙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숙박하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레킹은 이틀 이상 이동을 하면서 멈출 때마다 숙박 장소가 계속 변화하게 하죠. 여기까지만 봐도 딱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래도 좀 더 덧붙여보자면 장비는 하이킹은 1박 정도의 장비만 준비를 하면 되겠죠. 텐트에서 자게 된다면 텐트, 침낭, 매트 요 정도의 장비를 준비하면 되겠고요. 트레킹은 이틀 이상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테고 무게에도 많은 신경을 쓰게 되겠죠. 가장 큰 차이는 물인데요. 하이킹 같은 경우에는 1박 정도만 야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을 직접 배낭에 메고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를 만약에 걷는다 치면 그걸 다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수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보면 하이킹은 등산 좀 하시거나 조금 걷는 분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트레킹은 며칠씩 나가서 걷고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트레킹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분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하는 백패킹은 뭘까요? 백패킹을 하시면 보통 1박이나 길면 2박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트레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배낭을 메고 장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걷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또 그리고 그런 장거리 문화가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이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한테 혼나려나? 그냥 뭐 제가 한 이틀 넘게 여기저기 찾아보고 정리한 내용이 그렇다고요. 시간 좀 남았겠죠? 네, 시간 좀 넘어가도 이번엔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클라이밍과 마운티니어링, 그리고 스루 하이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운티니어링과 클라이밍을 그냥 뭉뚱그려서 등산이라고 해석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저는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 올바르게 사용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암벽 등반을 클라이밍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운티니어링을 일반 등산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곳도 있기는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산림청 같은 데서. 근데 마운티니어링은 등산보다는 등반이라고 표현이 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며칠씩 해가지고 에베레스트 이런 데 올라가는 거를 마운티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물론 마운티니어링 하면은 국내에서는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이라는 그 스트릿 브랜드가 훨씬 더 유명하지만요. 정말 마지막으로 스루 하이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루 하이킹, 스루 하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뭐 PCT나 그런 트레일을 몇 달씩 걷는 그런 사람들을 스루 하이커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하이커죠? 트레커 아니라? 오래 걷는 건 트레킹이래요. 그리고 장거리 하이킹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아,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헷갈리시지 않나요? 4분이 넘었어도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실 하이킹이든 트레킹이든 정확한 의미로 맞는 상황에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요? 하이킹이든 트레킹이든 어찌 됐건 밖에 나가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면서 감상하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이킹과 트레킹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한참 지났는데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